66강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좌에서 마지막 강좌에 해당되는 부동산 마케팅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케팅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판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판매만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게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우리말화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건 느낄 때는 판매라고 느끼고 조금 더 우리가 대상을 부동산으로 느낀다면은 그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할 때, 마케팅 한다고 할 때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이 물적인 부동산, 물건 자체, 부동산 서비스,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증권 그러면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고, 우리가 지분증권, 부채증권 뭐 이런 말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물건 자체는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서비스, 그리고 증권이 부동산을 마케팅의 대상이 되겠고,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시장이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중요하다. 그러면 수요자 시장, 그러면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수요자가 적다는 것은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다. 경기가 나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대뽀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고, 마케팅에서의 전략은요, 바로 시험 문제는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시장을 장악하자, 시장 점유. 그 다음에 고객을 장악하자, 고객 점유. 그리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세 개가 있는데,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점유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STP. 그 다음에 믹스. 믹스라는 말은 섞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을 점유할 때는요, 공급자 중심이에요. 이게 공급자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팔 물건에 대한 시장을 장악할 거냐 해갖고, 이게 STP 그러면은요, 우리가 S는 세분화입니다. 시장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나누는데 주의를 합니다. 수요자를 나눈다, 이런 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물론 세분화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뭐 나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물건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소득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시장을 나눠 가지고 내가 표적을 정하는 거죠. 이걸 타겟이라고 하죠. 표적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상대할 대상을 정했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갖고, 다르게 서비스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의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시장을 장악하자. 이걸 STP, 세표차, 세분화의 세, 표적의 표, 차별화의 차. 그런데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한다는 거,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거, 그리고 차별화를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 할 때는요, 위치시킨다, 이런 말을 써요. 위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친구 참 자리 잡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자리가 생겼다, 위치시켰다.
맞게 차별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P 그러면 세표차인데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차별화를 통해 갖고 그만큼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믹스 전략이 있는데, 믹스 그러면 섞는다는 건데, 뭘 섞는 거냐? 네 가지예요. 첫 글자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유통입니다. 첫 글자로 제가판유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판유, 세표차, 제가판유,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 제가판유. 이게 제품은 프로덕트이죠. 예. 여기에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아파트로 따진다면 이름,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계, 아니면 전부 다 지하화 한다든가, 평면 설계, 아니면 실개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보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품에 해당되는 전략이 되겠고요. 가격, 프라이스, 고가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가로 할 거냐, 아니면 저가로 할 거냐, 고객을 빨리 이제 하는 방법. 그 상황에 맞게 그 제품에 따라 그 과정에서 우리 스키밍 전략 아직은 출제가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마케팅에서 등장을 해요. 예전에 우리 바이럴 마케팅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바이럴.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입소문이요. 입소문. 우리 SNS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걸 무슨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스키밍, 그러면 초기 고가 전략이에요. 우리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아이폰에서 핸드폰을 팔 때, 처음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 대단히 고가로 딱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갖고 판매하는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의 차별성이 높을 때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갖고 마진을 높게 이제 잡아가는 전략을 스키밍 전략.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통입니다. 통로를 마련하는 건데, 예전에 중개업소를 통한 마케팅 그러면 유통 전략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한다, 세표차. 그 다음에 믹스 전략으로 제가판유. 이 두 개는 말하자면 시장 점유 전략으로 STP와 사피 믹스가 있다. 네 개의 믹스 전략이 있다.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42번에 이제 제품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제공물, 그 다음에 이제 금액, 판매 촉진, 그 이제 설득시키는 작업, 그리고 유통은 이제 그 고객들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 중간 통로, 이런 것들을 말한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했으면 고객을 이제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뭐냐면은 핵심이 심리적 접점, 이런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 고객과의 관계에서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아이다 그러면 A 그러면 주입니다. 이게 그리고 관심,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액션.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사고 싶은 이제 욕망을 얻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계약을 하게 만드는 이런 원리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단계 속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고객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계약서를 쓰고 가도록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고객 점유 전략이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고객과의 공감 능력 아닙니까? 이거 공감 능력을 탁월한 친구가 우리 잘 알려진 유재석 아닙니까? 이런처럼 우리가 사무실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서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 하는 전략, 심리적인 접점, 이 공감 능력을 가지는 전략, 고객 점유입니다. 그런 다음에 꾸준하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걸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죠. 이걸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 마케팅은요, 대단히 이 글자 맞추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세표차의 차별하는 이 영어에서 포지셔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판매 촉진의 영어는 프로모션이에요. 이걸 바꿔치기 해갖고 두 개를 대비해서 출제가 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도 우리가 아이다에서 욕망이라는 것을 디자이어인데 이걸 또 다른 글자로 뭐 디시전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영어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영어까지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해서 우리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슨 시장에서 중요하다? 수요자 우위에서, 수요자라는 말 대신에 매수자 시장 또는 구매자 시장 이래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은 시장을 장악하는 세표차에 해당되는 SDP, 믹스에 해당되는 제값환율, 그런 다음에 고객 점유인데 수요자 중심에서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주의 관심 욕망 액션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서로 공감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갖고 이게 고객 점유고, 그런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브랜드 전략에 해당되는 관계 마케팅이 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독특한 용어로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바이러스처럼 퍼져간다, 초기 고가 전략, 아이폰의 스키밍 전략, 이런 말들을 점검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케팅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믹스 이렇게 물었어요. 31회 믹스 그러면 제값환유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제값환유. 제가 뭡니까? 제품. 가격이죠. 판매 촉진, 유통. 이렇게 제값환유. 그러면 제값환유 기억, 그 다음에 니을, 비읍이니까 3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32회 때 문제네요. 틀린 것 됐어요. 1.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전환되면서 중요하게 증대됐다. 예. 맞는 지문이죠? 마케팅은 무슨 시장에서 중요하다? 수요자 시장. 예. 그 다음에 SDP 그럼 몇 표차? 세 표차. 세분화, 표적, 차별화죠. 차별화인데 차별화 대신에 여기 판매 촉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네요. 해갖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글자 바꿔치기 했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경쟁사의 지속적인 가격을 추종해야 할 경우 시세대로 갔다. 이런 걸 시가 전략. 그 다음에 초기 비싸게 넣어갖고 이제 마진을 크게 당기는 것은 스키밍 전략. 뭐 이런 정도 기억하고 3번은 맞는 지문. 4번 관계 마케팅 그러면 브랜드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말.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시장 점유 그러면 공급자 중심으로 믹스가 있고 세표차가 있다. 세표차는 영어로 SDP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부동산학의 기본 강좌 총 66강을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잡다한 과목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이게 종합응용과학 아닙니까? 그러니 법학도 필요하고 경제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평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고 경영도 들어가고요. 행정학도 들어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공무원들 이제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행정학 강의를 한 7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학의 이 내용이 대단히 풍부해졌는데 저는 이제 그 학부에서는
우리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학을 통해 갖고, 강의를 하면서 행정학을 알면서, 그리고 부동산학, 제가 또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법에 관한 내용을 알면서, 이 부동산학에 관한 내용들이 통째로 그 주변 학문들을 제가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해 오면서 오랫동안 강의를 통해서 수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적게 공부하고 굳이 복잡한 내용 하지 않고, 우리는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60점을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기본 강좌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다 파일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올려놓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수시로 읽어내는 거죠. 특별히 이 기본 강좌의 용어들, 박스들, 꼭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반복을 하시면은요, 이거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 강좌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또 다음 강좌에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 부동산 꼭 과목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꼭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